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이가 감정 조절을 잘 하려고 하면 아이가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된다. 엄마가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된다. 뭐가 먼저일까요? 예, 엄마예요, 엄마. 예, 특히 어릴수록.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정도 되면 부모님하고 이제 분리되는 독립성을 키워나가는 시기고,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하고 동일시되고 융합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 엄마 아빠가 이 감정을 대하는 태도나 이 대처 방식, 이런 것들을 그대로 습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자녀를 위한 감정 코칭도 되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감정 코칭이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서 오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어, 뇌기반 감정 코칭 학과라고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 있고요. 통합심리치료 대학 내에 있는 학과예요. 그래서 상담 심리를 전공을 했고요. 예, 이러한 자격증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마음이 위치한 곳이 어딜까요? 자, 일사분면 상쾌하고 즐겁고 기쁘고 생기 있는, 아니면 화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불안한, 아니면 우울한 무기력한 슬픈 피곤한, 아니면 편안하고 안정되고 고요한. 1, 2, 3, 4 중에 어디다? 손가락으로 표현해 주세요. 아, 2번. 네, 또. 네, 3번. 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제가 좀 더 에너지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가 사실은 감정 코칭할 때 이게 내 감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는 아주 감정을 다루는 좋은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녀와 아니면 내 감정을 체크해 보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몇 세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랑 다르다는 건 여러분 인지하시죠? 네. 자, 구글에서 이게 다 나이에 대한 거예요. 구글에서 몇 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몇 세일까요? 올려봐 주세요. 채팅방에 올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100세, 120세, 5세, 100세. 네. 네네네네. 좋습니다. 140세, 150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자, 새로운 보험이 나왔어요. 몇 세까지 보장되는 보험일까요? 올려봐 주세요. 100세, 110세, 120세, 150세. 예. 현재까지 새롭게 나온 보장보험은 140세까지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몇 세가 기본이 될 것 같으세요? 물론 이거 바뀔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기본, 예, 120세.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이 마음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고통스럽게 오래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냥 이제 제 아는 지인들이나 이 심리학자들, 예, 내 마음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한테 가끔 이런 얘기도 해요. 너 그렇게 살면 재수없으면 우리 14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너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게 될 거야. 예. 여러분 아이는 어떻게 살게 하고 싶으세요? 예. 뭔가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예, 즐기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감정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룰 이 집중력, 이 집중력은 감정하고 거의 뭐
완전한 동일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그거는 점점 밝혀지고 있거든요. 자, 우리는 평생 직장이란 말을 듣고 자랐어요. 저도 나이가 좀 있어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이들은 이 미래 세대에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요? 아이들은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적용될까요? 적용되지 않을까요? 채팅방에 올려봐 주세요. 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몇 개의 직업을 거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 예,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최소 3개에서 4개, 최소 3번에서 4번 정도의 직장을 바꾸고, 그리고 많은 경우는 10개 이상. 이렇게 직장을 바꾸는 게 그냥 일상화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AI가 막 발달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AI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얘가 그 인공지능이에요. 사람 같죠? 네. 근데 이 AI 로봇한테 이 AI 로봇을 만든 박사가 질문을 했어요. 너는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인간을 파괴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okay, I will destroy humans. 그래서 사실 앞으로의 시대는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게 감정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다. 결국 인공지능도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진화하잖아요. 그럼 감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미 감정을 나누는 로봇은 많이 나왔어요. 이미 상용화돼 가지고 얘기도 나누고 위로도 해주고 이런 로봇은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죠. 우리 다음 세대를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뭘까를 질문하려면 인간이 로봇보다 우수한 게 무엇일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인간이 로봇보다 우수한 게 뭘까요? 한번 쫙 올려봐 주세요. 네, 감정 조절, 감성과 예술성, 공감, 정서지능, 창의성. 네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네요. 자, 이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를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위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감정 조절, 정서지능, 그리고 성장, 그로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돈을 많이 벌고 뭔가 화려한 삶을 살고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추구했다면 그게 아니라 그거는 너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이 내면의 성장 그리고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지낼까? 이 관계는 인간하고의 관계기도 하지만 동물하고의 관계기도 하고 자연하고의 관계기도 하고 소통하는 거, 창의성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이 학생들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까지 공부해 왔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학습에 대한 7가지 통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기본기란 완벽하게 익혀 제2의 천성이 돼야 된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자, 두 번째, 주의력이란 한 번에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여러분 손으로 뭐 동그라미 아니면 이렇게. 자, 만족 지연 능력. 즉각적 욕구를 참았다가 이제 더 큰 보상을 받는 거죠. 만족 지연 능력은 중요하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교육에서 기계적인 암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넘어가 볼게요. 배운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문제다. 지능이란 이미 정해진 사실을 아는 것이다.
정답과 오답은 엄연히 존재한다. 이거에 대한 통념이 지금 다 깨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를 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눠보긴 어렵고, 요거를 한번, 주의력은 한 번에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력이 없다 그러면 바로 생각나는 이렇게 정신질환이 있죠. 뭐죠? ADHD. 네. ADHD를 진단받은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ADHD는요, 답이 있긴 있어요. 답이 있긴 있는데 지금 그걸 다 하면 다른 걸 못 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혹시 여러분하고 또 만날 기회가 된다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X예요. 예, 전부 X. 예, OX라도 알려주라고 해가지고 전부 X입니다. 자, ADHD는 그냥 ADHD에 대한 학습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이게 품행장애라고 해서 범죄로 연결될 확률이 사실은 많이 높아요. 그것 때문에 ADHD가 좀 빨리 초기에 알아차리고 빨리 개입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과잉 행동,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의력 결핍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막 과잉 행동까지 하는데 어른이 되면 ADHD의 이 과잉 행동은 좀 줄어들고, 왜 줄어들까요? 힘이 좀 빠져요. 그래서 좀 줄어들고 이 주의력 결핍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이걸 체크를 해보세요. 혹시 나도 ADHD 아니야? 뭐 이런 얘기 우리 농담으로 많이 하잖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가지예요. 세부적인 면에 면밀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부주의한 실수를 많이 저지른다. 그러니까 세부 사항을 간과하거나 놓치고 작업이 정확하지 못하다. 일놀이를 할 때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하기 어렵다. 강의나 대화나 긴 독서 중에 이 집중이 어렵다. 타인이 말할 때 경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뚜렷하게 집중을 방해하는 것이 없는데도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고 학업, 잡일, 작업장에서의 임무 수행 이런 걸 못한다. 그러니까 시작은 하지만 곧 옆길로 빠진다. 그 다음에 체계화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처리하는 순서, 정리 이런 것들을 잘 못한다는 거고, 마감 기한을 잘 못 맞춘다. 지속적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과업에 연관되기를 꺼리고 피한다. 학업이나 숙제나 청소년 후기나 성인기에는 보고서 작성, 긴 서류 이런 검토하는 거를 그러니까 꺼린다. 그리고 흔히 과업이나 활동하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잃어버린다. 학교 자료, 연필, 책, 도구, 지갑, 열쇠, 서류, 안경, 핸드폰. 흔히 외부 자극에 의해 쉽게 산만해진다. 그러니까 성인들은 쓸데없는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흔히 일상적 활동을 잊어버린다. 잡일, 심부름, 청소년기, 후기나 성인기에는 회답, 전화하기를 잊어버리고 공과금 내기, 약속 지키기를 잊어버린다. 자, 혹시 여기에 6개 이상 체크되신 분 있으세요? 6개 이상. 네, 6개 이상이면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아요. 아이도 한번 잘 보시면 좋아요. 아까는 부주의함이에요. 이거는 과잉 행동 충동성.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흔히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거나 톡톡 두드리고 자리에 앉아서도 꼼지락거린다. 흔히 앉아있도록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리를 떠난다. 흔히 부적절한 상황에서 뛰어다니거나 기어오른다. 청소년이나 성인은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계속. 예. 그리고 조용하게 여가 활동에 참여하거나 놀지 못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활동하거나 마치 전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따라가기 어렵다. 저 사람 내가 따라가기 어렵네? 라고 느끼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지나치게 수다스럽다. 그리고 질문이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대답한다. 그리고 대화 중에 자기 차례를 못 지키는 경우도 해당이 돼요. 차례를 기다리지 못한다. 줄 서는 동안.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간섭한다. 대화, 게임, 활동에 참견하고 허락을 구하거나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물건도 그냥 쓰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함부로 침범하거나 탈취하고. 자, 혹시 6개 이상. 혹시 우리 아이가.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가지고 ADHD를 진단하진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6개 이상이다라고 하면 좀 종합적으로 정밀하게 평가를 받아보시고 빨리 개입하시는 게 훨씬 좋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해당되는 게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부주의 항목이 있고 과잉행동 항목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6개 이상,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12세 이전에 나타나야 되고 이 증상이 집에서만 나타난다고 하면 또 아니에요. 집과 학교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아니면 대인관계와 집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는 장면이 2개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이게 현격하게 삶의 질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증상에 해당된다고 해서 바로 뭐 ADHD다 그런 거는 아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ADHD에 빨리 개입을 하면 이 ADHD 학생들이 갖고 있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장점들이 있거든요. 가장 좋은 장점이 뭘까요? 한번 올려봐 주세요. 그렇죠. 에너지, 열정.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 중에 이 장점을 끌어낸 사람들은 ADHD인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향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를 어떻게 나의 장점으로 끌어낼 거냐, 이게 더 중요하다.